시사성 테마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주의해야 할 용어 및 개념이고요. 코어 버전 자료로 23페이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용어들만 나와 있고, 말씀드렸듯이 뭐 3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크리스퍼 캐스9 차세대 서열 분석이 중요하고요. 네, 여기에 넣어놓은 것은 캠벨 같은 대학 일반 생물학 교재의 최근 개정 내용이나 아니면 그 하이탑 같은 수능 교재 개정 내용, 그리고 최근에 노벨상 수상 내용들을 봤을 때 용어가 가볍게 생물 시험에서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넣어놨고요.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신다기보다는 가볍게 그런 용어 본 것 같다, 찍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 항암제고요. 2018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T세포는 면역세포고, 특히 사이토탁식 T셀, 즉 세포 독성 T세포의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아니면 종양세포를 찾아내면 세포 사멸 물질을 뿌려서 자살, 세포 사멸이죠.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서 죽게 만듭니다. 웃기는 건 암세포는 종양세포 중에 가장 극악한 세포인데, 얘는 T세포 수용체에다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특정 단백질을 뿌려서 T세포의 공격 기능을 무력화하는 현상이 연구되었습니다. 황당하죠. 이걸 잘 연구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을 연구를 해서 항암제로서 뛰어난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용어의 개념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생체시계의 경우는 2017년 노벨상이고, 생체시계를 제어하는 분자 메커니즘, 주로 단백질이나 특정 물질이 발견된 거죠. 그 생물학적 시계를 좌우하는 물질이 발견이 된 건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현대인한테 굉장히 큰 질병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 수준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수상자들은 초파를 대상으로 주기 유전자의 분리에 성공했다. 유전자, 거기에 해당하는 전서 번역에 의한 물질들이 있겠죠. 그게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생체시계라는 게 분자 수준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다음, 자가포식, 오토페이지를 번역한 말이 자가포식인데요. 2016년 노벨상이고요. 얘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명확히 밝혀진 거죠. 세포 내에 단백질, 노폐물, 손상된 세포 소기관 등을 분해해서 재활용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거기에는 세포 내부에 라이소솜이 핵심 역할을 하겠죠. 근데 얘가 의학적으로나 중요한 게 오토페이지, 자가포식이 잘 작용하지 않으면 이상 단백질이 축적돼서 암과 치매, 파킨슨병, 보시면은 다 무서운 병이죠. 암도 무섭고 치매도 무섭고 파킨슨병도 발전하면 치매가 되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인병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가포식에 대한 연구를 잘하면 이런 질병들에 대한 치료 가능성, 대응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가포식, 오토페이지, 페이지가 먹다란 뜻이고 오토가 자가란 뜻이죠. 가볍게 기억하시고요. 자, 핵심 조절 유전자, 혹수 유전자도 새로 교재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생물학적 연구 결과가 텍스트북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핵심 조절 유전자는 이미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아셔야 되는 거고,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이에 의해서 하위 조절 유전자들이 또 연쇄적으로 발현되고, 또 그 조절 단백질들이 그 하위 조절 유전자들을 발현시키게 돼서 캐스케이드 반응,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순식간에 빠르게 세포 수준에서는 분화가 일어나고 개체 수준에서는 기관 형성,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핵심 조절 유전자의 개념은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몇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I, 마이오디, NTP, UBX. I 유전자는 이미 출제가 됐죠. 그다음 마이오디는 근육세포를 만드는 핵심 조절 유전자고, NTP는 초파리의 다리, UBX는 초파리의 평균곤에 관련된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혹수 유전자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곤충의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체절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 머리 체절, 가슴 체절, 배 체절인데, 머리에서는 이렇게 뭐죠? 안테나, 더듬이가 나와야 되고, 여기 입도 생겨야 되겠죠. 가슴 체절에서는 이렇게 다리들이 나와야 되고, 뭐 날개가 나오고, 배 체절에서는 이렇게 내장 기관들이 생성이 돼야 되겠죠. 이게 각 체절에 정확하게 그 기관, 뭐 안테나나 입이나 눈이나 다리나 날개, 이런 내장들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 유전자가 혹수 유전자죠. 그래서 혹수란 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NTP, UBX 유전자는 혹수 유전자에 포함된다 까지 용어들을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위 단백질의 경우는 스몰 RNA, 그러니까 소형 RNA가 우리 시험에서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나 siRNA는 이미 출제됐고, snRNA, 스몰 뉴클리어 RNA죠. 스플라이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스몰 RNA는 다 출제가 됐습니다. piRNA는 새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셔야 되고요. 자, 일단 피위 단백질을 아셔야 되는데, 줄기세포의 분화라는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세포가 분화를 하죠. 분화를 한다는 거는 세포가 일반 세포에서 특정 기능을 가진 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수정란과 똑같은 일반 세포였는데 나는 간세포가 될 거야 라고 시작하면 분화가 되는 거죠. 간세포가 되려는 세포는 간세포에 필요한 유전자들은 계속 전사 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DNA를 풀어진 상태로 유지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유전자들은 좀 컨덴세이션, 뭐죠? DNA를 응축을 해서 발현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간세포가 될 건데 각막세포의 크리스탈린 유전자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 DNA를 좀 응축시켜서 봉인을 해둔다고 해야 되죠.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뭐 이자세포에서 사용하는 뭐 인슐린 유전자다. 간세포 입장에서 필요가 없거든요. 걔를 응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화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능에 필요한 유전자는 놔두지만 필요 없는 유전자는 응축시키고 봉인을 해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피위 단백질의 경우는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piRNA는 약어를 보시면 피위에 인터랙팅하는 결합하는 RNA입니다. 그래서 피위 단백질과 piRNA가 결합을 해서 특정 염색질이 응축되도록 합니다. 이 염색질은 자신한테 필요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염색질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신한테 필요 없는 유전자들은 잘못 사용되면 안 되니까 응축시켜서 사용하지 않도록 봉인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위 단백질, 그다음 piRNA가 세포의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유전자를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평생 쓰지 않을 유전자 부위를 응축해서 잘 봉인하도록 하는 데 관련된 단백질과 소형 RNA인 것 같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리종도 뭐 좀 새로 교재가 개편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봐두시면 되는데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자, 여기 한 종류의 개구리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쪽 지도라고 하면 이쪽 지역에 개구리들이 이주해서 살면서 얘하고 얘는 약간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또 일부가 여기로 가서 살았어요. 얘하고 얘는 교배가 가능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자, 근데 1번 개구리 집단이 이쪽으로 이주하면서 교배 가능하고 가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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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근데 우연히 요 5A 집단과 6B 집단의 개구리는 이렇게 돌아서 지리적으로 가깝게 됐지만 서로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쳐온 집단이죠. 그래서 서로 만났는데 얘네는 교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종이 아닌 거죠.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서로 만났지만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된 집단이라서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지리적 격리는 해소됐지만 생식적 격리가 있는 서로 다른 종이 돼버린 이런 생물의 집단을 고리종이라고 합니다. 고리 모양이니까. 설명을 읽어보시면 뭐 지리적으로 가까운 개체들끼리는 교배가 가능하지만 결국 나중에 만난 양쪽 말단 개체군들은 교배가 불가능하다. 이런 형태를 고리종이라고 한다. 가볍게 아시면 되고요. 자, 얘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생식적인 격리, 즉 생식적인 격리가 되면 서로 다른 종이 되는 거죠. 종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 분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 분화의 한 예시이다.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사성 테마 특강 5번째 시간이었고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오늘 5번째 시간의 내용은 그냥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용어들 잘 찍어서 맞출 정도로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